일 중에 제일 바쁜 날이에요. 네. 오늘은 제가 다른 걸 준비했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 감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또 모르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시니까 또 감자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감자를 준비했습니다. 이 감자가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가, 그걸 사람들이 보통 여자분들이 생각할 때 감자 그러면 난 살찔까봐 감자를 못 먹어. 그게 이게 머릿속에 우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밭에서 나는 열매 이 뿌리로서 제일 바이타민 C가 많은 것이 감자랍니다. 네, 여러분 다 그때 그러시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이 감자가 그만큼 바이타민 C가 많고, 우리는 이제 오늘 이 감자 하는데 어떤 남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이제 껍질째 잡수세요 하니까 이걸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이렇게 흙이 묻어 있고 이랬던 게 좀 보기가 흉해가지고 이제 먹기가 좀 거북하다 그러시는데, 이 바이타민 C가 이 껍질에 많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벗기지 마시고 이 껍질째 잡수시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고, 이제 만약에 이게 햇볕이 집안에 뒀을 때 이거를 이제 검정 수건이나 검정 비닐 같은데 이제 타월 하나로 이렇게 덮어두세요. 그래서 그늘지게 이렇게 놔두시면, 너무 비닐종이 꽉 묶어놓으면 공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썩지만 이거를 이렇게 검정천 같은 걸로 덮어놓으시면 파랗게 되지도 않고, 이 파랗게 변하는 거는 거기에 독소가 생기는 징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해로우니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쌀이 나도 좋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 감자가 핵감자가 나오는 제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시간 더 하는데, 지난번에 짤막하게 감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죠? 냉장고에다 넣고 먹으면 어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감자를 해다가 이렇게 너무 큰 거 샀다가 좀 남았다 싶으면요, 저는 항상 감자를 5, 6개 정도는 아예 잔 거 사시지 말고 좀 큰 사이즈로 사가지고 항상 한 10분 정도, 우리가 음식을 하다 보면 10분 정도가 모든 게 거의 익어요. 이 모든 생선이나 뭐 이렇게 두꺼운 감자 같은 것도. 그러면 젓가락으로 약간 눌러보시면 좀 설컹하니 들어갈 정도 하시고서 불을 끄시면 2, 3분 동안 뚜껑 덮어두시면 그 자체에서도 이게 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항상 훈김이 빠지고 좀 저녁밥 하실 때 좀 초저녁에 삶아 두셨다가 이 뜨거운 바람이 좀 나갔을 때 냉장고에다 넣어서 항상 쓰세요. 그럴 때 밑에 플라스틱 뚜껑 있는 데다가 페퍼 타월을 한 장 이렇게 두껍게 한 2장 깔고 그 위에다가 찐 감자를 넣으세요. 그래서 뚜껑을 덮어서 항상 냉장고 한쪽에 넣어두세요. 그러면 일하고 돌아왔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금방 아이들한테 감자 요리를, 또 부부간에 요리를 금방 해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좀 익혔기 때문에 살짝 조금만 노릇노릇하게 하게 되면 볶음도 되고 숯도 되고 찜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감자부터 처음에 센 불로 하면 밑에는 타고 볶음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엄마들, 할머니들이 감자 큰 거 다 끝나면 이삭주순 돼서 이파리나 아니면 밥 가느라고 이렇게 갈면 잔잔한 게 나오면 주워가지고 우리 간장에다만 졸여 먹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걸 간장에 졸이지 마시고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 껍질이랑 맛있게 먹나, 이제 제가 잠깐씩 이제 힌트를 드리는데요. 이 감자 하나 가지고도 뭐 무한정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분, 그러니까 어느 장면님 여쭤보세요. 아이들이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떡볶이를 맛있게 하는 방법과 감자를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좋다고, 감자를 떡볶이 하는 데도 넣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감자 떡볶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름은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부들이나 또 아빠들이 요새는 주부한테만 다 맡길 게 아니라, 지난주에 아버지 날이었죠? 아버지들은 사실 한국 아버지들은 364일이 아버지 날이고 어머니 날 하루 온대 얘가 어머니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이런 거는 좀 쉬우니까 배우셔가지고 하실 때, 아빠 좀 이리 오시라 그래가지고 이걸 꼭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혹시 뭐 내가 몸이 아프거나 할 때 이런 거 해주면 좋겠다, 애교를 부려가면서 이렇게 하면
너무 쉽잖아요. 일단 한번 삶아놨기 때문에 뭐 그걸 남자들이 태우고 솥단지 태우고 뭐 냄비 태울 일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여분 있게 삶아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금요일날 아침 되면은 아시 그거를 딱 이거 봐요. 봐가지고 오늘 감자는 얼마고 버섯은 얼마고 배추는 얼마인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얼마인가 이제 값을 알아보는데, 오늘은 보니까 399더라고요. 10파운드짜리 아이다호 감자가 이건 5파운드예요. 399도 싼 거예요. 근데 어떤 데 가끔 299 3불씩 할 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오면 몇 개씩 사요.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먼저 만나는 사람들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감자 10불 가지고 한 100개 사가지고 인심도 쓰면 나중에 저한테 돌아오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 감자가 그렇게 좋다는 걸 알려주고 감자를 선물들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버섯 같은 거가 또 세일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좋은 버섯 사셔가지고 같이 나눠도 먹고, 모든 찌개나 볶음 뭐 이런 거를 버섯 같은 걸 많이 넣으시고, 불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전통 음식을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암 환자를 위한 음식을 이제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사실 여기나 저기나 제가 두 군데 하면서 보니까 정말 암 환자 식구가 있어서 오시는 분은 한두 분이시고, 그래도 어떻게 건강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을까, 참 좋은 생각이라 생각해요. 이미 아파서 우리가 선고 받은 다음에 그렇게 자연식으로 먹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서서히 저도 엄청 어렵고 3일만 삼겹살 안 먹으면 침이 질질 나오고 기운이 없고 아무리 뭐를 해도 능력이 안 오르고 뭘 잊어버린 것 같은, 고기를 안 먹으면 그랬던 사람인데, 그거를 이제 서서히 바꿔가는 과정에서 제가 체험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감자를 삶아두셔서 쓰시는데, 제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거는 이 감자를 어떻게 하면 제일 맛있게 삶은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늘 저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저의 비밀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교회 뭐 새벽기도에 많이는 안 나오셔도 이제 몇 분 나오시면 제가 제일 손쉬운 게 감자예요. 그래서 제가 감자를 많이 사요. 감자하고 고구마인데, 고구마는 항상 3배잖아요, 감자에. 그렇지만은 이제 섞어서 하는데, 감자를 예배 드리러 올라가기 전에 이제 깨끗이 씻어가지고, 감자가 물에 푹 담그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물에 담그면 맛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찜통에다 쪄보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맛있지 않아요. 이게 한국서 먹던 맛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감자는요, 저희 교인들은 그러세요. 아니 사모님 어떻게 이렇게 감자가 구실구실하니 감자가 이렇게 맛있냐고 그래요. 근데 그건 제가 비밀이기 때문에 안 알려준다. 왜? 다른 분이 제 짭을 찾아가 버리면 감자에 오면 어떡해요. 저는 더 다른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감자를 물에다 깨끗이 씻으시고, 만약에 싹난 게 있으면, 묵은 게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칼끝으로 고기만 이렇게 파내 주세요. 그리고 퍼른 게 있으면 퍼른 거를 잘라 주시고, 네,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감자를 삶으실 때 물에 반만 잠길 정도로만 넣으세요. 푹 담그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삶기 시작해서 펄펄 끓기 시작해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젓가락을 한번 눌러보시면 설컹하면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쑥 들어간 건 익은 거지만 좀 덜 익었다 싶어도 불을 끄세요. 불을 끄시고, 그 대신 불을 끄시고 이제 물을 버리시는데 뚜껑을 확 열고선 하면 이 훈 김이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뚜껑을 살짝 이렇게 대시고 조심스럽게 싱크에다 이렇게 물을 버리세요. 버리시고서는 보시면 물이 밑에 자각자각 있을 정도만 남겨두세요. 조금만. 그러고서는 뚜껑을 덮으시는데, 그래서 불 위에다 그냥 놔두세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걸 제가 지금 또 급해가지고 빼먹었는데, 물을 그렇게 해서 끓기 시작할 때 소금을 이렇게 해서 한 요 정도 이렇게 집어가지고 술술술 위에다 뿌려주세요. 그리고 끓이시면 이 물을 따라 버리시고, 나중에 껍질째 먹어도 그렇고 껍질 벗기고 잡숴도 그렇고, 이게 감자가 심심하지도 않고 이 간이 배가지고, 그렇다고 진하게 소금이 밴 것도 아니고 그냥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그러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설탕 없으니까 설탕을 찍어 먹고, 지금은 감자 먹을 때 소금을 꼭 찍어서 먹잖아요. 절대 소금 안 찍어 먹어도 그 감자의 맛을 즐기면서 잡술 수가 있고,
전분이 아주 최고로 나왔기 때문에 그게 뭐라 그러나 담백하면서 그 보슬보슬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감자의 제일 진한 맛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3분 정도, 2, 3분 정도 뚜껑을 덮어 두시면 그 훈김으로 감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꺼내셔서 잡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껍질을 잡숴보시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 감자 하면 으르 껍질을 벗겨버릇해가지고 고구마는 익숙해서 달짝지근하니까 먹어버릇했는데 이거는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삶을 때 아예 소금을 조금 넣었기 때문에 껍질까지 아주 연하고 또 간이 뱄기 때문에 잘 넘어갑니다요. 그러니까 동치미 물김치 하나 해가지고 잡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즐겨 사는 것은 이 감자인데 오늘 이거 뭐 3불 40분가 60분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감자는 정말 껍질까지 해도 이 감자보다 훨씬 연해요. 이 감자는 약간 두툼한 맛이 있는데 이 빨간 감자는 옛날에 하지 감자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안 심었어요. 이 감자는 많이 심어서 우리가 이렇게 먹었어도 이거는 별로 많이 안 심었는데 요거 이렇게 하셔서 쓰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감자 가지고 이제 양념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간장 가지고 조림을 하셨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먼저 후라이팬에다가 연하게, 항상 양념을 먼저 넣으실 때는 불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넣으려고 보면은 벌써 타버렸어요. 제일 어려운 게 고추 뭐 이렇게 뭐 육개장 같은 거 한다고 고추 넣고 씨 넣고 뭐 넣다 보면 고춧가루 넣다 보면 벌써 새카만이 타가지고 버린 적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항상 준비를 쫙 해놓으시고 연한 불에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하실 때 프라이팬에다가 들기름을 부으세요. 들기름을 적당히 조금만 처음에는 부으세요. 그러시고 감자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볶아주시면서 뚜껑을 잠시 덮어두시는데 물을 프라이팬이 달궈져가지고 지글지글 하실 때 찬물을 한 스푼을 손 조심하시고 싹 넣으시고 물을 뚜껑을 덮어두시면 지 소리 나면서 거기에서 훈김이 일어나면서 감자를 익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감자를 익힐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거에다가 이제 우리가 간장 같은 걸 넣으셨는데 색깔은 간장을 조금 넣으셔도 좋지만은 또 제가 말씀드렸죠, 검정 콩물 같은 거 삶은 거 거기에다가 연한 소금 좀 넣으셔가지고 그거를 졸여주세요. 졸여주시고 맨 마지막에 양념하실 때 파 같은 거 어슷어슷 넣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깻가루, 들깨.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집안에서 들깨가루, 뭐 들기름, 참기름 이런 거 많이 잡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들깨도 그렇지만 검정깨도 볶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잠깐 이렇게 빻아놓고 그런 거를 한 스푼씩 섞어서 꼭 감자탕 해가지고 뭐 거기다 갈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잡수시는 것보다 감자탕도 감자도 이렇게 이미 한번 삶아놓으신 걸 쓰시게 되면 국물 자체 해놓은 데다가 감자 어순어순하게 굵직하게 삼각형으로 이제 그 좀 보기가 이렇게 예쁘게 간종간종 하는 것보다 그런 탕 종류 할 때는 이렇게 감자가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자르시고 요렇게 자르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옛날에 마탕 고구마탕 같은 거 길거리에서 먹을 때 삼각형도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음식에 지혜롭게 모양을 내시면서 만드시면 되시겠어요. 감자탕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풋감자 이름을 그렇게 해줬어요. 감자, 풋마늘. 지금 풋마늘 보니까 이만한 봉다리 하나가 한 2불 정도 하더라고. 2불 얼마. 근데 감자를요 먼저 이 굵은 거 하셔도 되고 작은 거 하셔도 되는데 그 풋마늘이라고 할 때는 또 같은 모양을 내가지고 하면 또 이 맵시가 있어요. 이 감자를 처음부터 센 걸로 하시게 될 때는 좀 굵게 쓰시지 말고 좀 얇게 쓰세요. 이렇게 끼딸끼딸하게 두껍게 하신 다음에 엎어놓고 톡톡톡 치시면 이렇게 끼딸하게 나오죠. 그 모양을 후라이팬에다 기름 두르시고 이렇게 들기름이나 뭐 이런 거 기름 올리브유 누르시고서는 놓으세요. 그리고 젓는 걸로 막 젓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놔두고 중불에 놔두시면 이렇게 바삭바삭바삭 하면서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돼요. 그럼 한 번 더 뒤집어 주세요. 그런 상태에 하는 도중에 우리가 그 마늘종을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늘종이 엄청 몸에 좋거든요. 예, 마늘보다는 냄새가 덜 나고 또 영양가는 충분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마늘종을 간절간절 씻어가지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기를 터시고 그 감자 모양 길이만큼 똑같이 썰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상상해보세요. 감자를 노릇노릇하게 볶은 데다가 그거를 거의 익었으니까 조금만 볶아주신 데다가 그 마늘종을 넣어주세요. 넣어서 볶아보세요. 그러면 이파리가 새파래가지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럴 때 빨간 피망이나 노란 피망 같은 거 뭉탱이로 하나 사시면은 3, 4불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생으로 잡수셔도 좋고 샐러드 할 때도 좋고 뭐 고추장 같은 거 그런 데다 찍어 잡수셔도 좋고 요런 거 하실 때 예쁘게 채 썰어서 같이 넣어서 뒤적뒤적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간을 조금 하시고 그 다음에는 들깨가루를 뿌리셔서 잡수시면 입맛도 돋구고 지금 여름에 잡술 수 있는 영양가 바이타민C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과 하면은 항상 과일 종류는 바이타민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감자 먹으면 살찐다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정반대랍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이 이 식생활이 옳은 생각, 감자가 알칼리성이고 이 고기나 이 하얀 밥이 다 산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 궁합으로는 최고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집에 가면 커다란 감자 뭘로 먹겠느냐 뭐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프렌치 프라이 먹겠냐 아니면 메쉬 포테이토 먹겠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포테이토 그 감자하고 스테이크하고 먹으면 이게 제일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포테이토를 이렇게 양념을 안 하고 먹지 않고서는 그동안 아이들이 맥도날드나 뭐 이런 데서 먹던 프렌치 프라이나 칩이나 이런 게 너무 아이들 입에나 우리 입에 맞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바꾸는 과정이 꽤 어려워서 이러는데 여러분 프렌치 프라이도요 그렇게 감자를 만약에 냉장고에다가 뒀는데 한 3, 4일 지나서 좀 오래 뒀다 싶을 때는 그걸 굵직하게 이 껍질째 이렇게 채를 썹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옆으로 쓸고 엎어놓고서는 굵직하게 채 써신 다음에 그 양념 소스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집에서 뭐 게 같은 거 이렇게 삶을 때 넣는 그런 소스도 좋고 또 아니면 뭐 마늘 뭐 빼면은 연한 소금하고 후추도 조금인데 후추는 애들이 싫어하니까 거기다 무슨 저기 뭐죠 저기 민트 종류 그거를 찹해가지고 약간 뿌립니다. 그래가지고 오븐에 전혀 버러나 기름 넣지 마시고 오븐을 200도에다 해놓으시고서는 집어 넣으세요. 넣으셔서 한 5분 정도 있다가 또 꺼내셔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그래서 2번 정도만 10분 정도만 이렇게 놔두시면 바삭바삭하니 집에서 만든 프렌치 프라이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먹지 마라 하지 말고 아이들과 같이 우리가 프렌치 프라이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전혀 기름을 안 쓰고도 그렇게 오븐에서 이렇게 맛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감자탕 뭐 우리가 입에 익었잖아요. 그럼 고기를 많이 넣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도 항상 하면은 푸짐하게 갈비 피를 푹 빼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그거를 찬물에다 몇 번 헹궈준 다음에 먹기 좋게 만들어서 푹 한번 삶아가지고 그거 그냥 거기다가 감자 넣고 가진 야채 다 넣고 우거지 삶아 넣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아까 되는 다른 환자분 모시고 나가서 살짝 이렇게 제가 양념 얘기를 조금 해드렸는데 저기 딱 계시니 어떻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여러분들 재량에 맡기고요. 네, 그래서 거기 요즘에는 고구마 이파리 순도 많이 나와요. 그 순을 꺾으시면 제가 어느 장로님 댁에 안식교 장로님 댁에 가니까 그 야산에 고구마를 심었는데 그렇게 농사가 잘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줄기가 엄청 번져가지고 잘 됐는데 그 중간에 좀 큰 줄기들 잘라가지고 그냥 쓰시면 항상 거기가 질겨요. 그러니까 그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이렇게 벗겨지거든요. 그러면 삶지 않아도 굉장히 연해요. 그러면 그 이파리 이렇게 나온 거는 자르시고 줄기를 먹기 좋게 2토막이나 3토막 이렇게 내셔가지고 그거를 감자가 이제 펄펄 끓고 있을 때 거기다 넣으세요. 그래서
양념을 골고루 넣으신 다음에 들깨도 좀 한 2스푼 넣으시고 그래가지고 대파도 큼직 넣으시고 저는 이제 고추를 좋아해요. 아까 선교사님이 어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얘기만 이렇게 하시는지 고추도 얼큰하게 된장에도 얼큰하게 넣어야지 좋아하고 뭐 전을 부치도 얼큰하게 좀 채파서 넣어야 제맛이 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넣는데 어선어선하게 몇 개 집어넣고 마지막에 거기다 미나리나 저기 부추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썰어서 넣으시면 맛있는 감자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무슨 재료가 있어야 그걸 하는 게 아니시니까 그거를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저희 집사님 얘기 말씀드렸지만 위를 3분의 1을 잘라내셨어요. 위암으로. 그러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우셨는데 지금 한 9년째 사업도 잘하고 계시고 이제 한국도 왕래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분 네 분들의 지금 8년 9년 되도록 아침마다 생감자 주스를 먹습니다. 네, 생감자 주스를 먹는데 처음에는 역해서 남편이 이제 그랬지만 여자 집사님도 같이 동무돼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과도 넣고 이제 요 하나를 가르면 되는데 하나 가르면 너무 이제 저도 먹어봤어요. 근데 역하고 제가 엘러지 투성이라 엘러지가 금방 오더라고요. 혓바늘 돋으면서 막 가슴이 막 땡기고 이런 아픈 엘러지가 오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이 사과나 오이를 좀 더 많이 하다가 차례차례 하셔서 잡수시는데 그 즙을 잡수시면 위 소화도 안 되셨던 분도 그 위병도 나섰다고 그래요. 그러고서는 그 집사님도 위에 암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오히려 대래 전혀 이 거부감을 못 느끼고 그냥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시면 공복으로 한 잔씩 잡수는 걸로 알고 계신데 거기에 이제 즙을 짜니까 그 전분이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전분을 먹어야 되는 건지 안 먹어야 되는지 그게 고민이 많아가지고 위에 국물만 잡섰다 그러는데 이렇게 저서서 그거 잡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요리가니까 주스도 중요하지만 그 잡수고 나면 이 주스기를 짜면 한쪽엔 주스가 나오고 한쪽은 껍데기랑 이 건더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강판에 갈아서 이렇게 수건에다 꼭 짜면 이 건더기만 남고 그럼 사실 참 이 건더기 아깝거든요. 근데 주스를 잡수고 20-30분 지난 다음에 이게 시장하잖아요. 우리가 아침을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해쉬브란도 좋고요. 지난번에 해쉬브란 말씀드렸죠. 이 감자 껍질이랑 이 알맹이 해놓은 거 그거가 이렇게 한 접시 돼요. 한 주먹. 그러면은 그거에다가 여러분이 계란 하나 넣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저기 통밀가루 한 2스푼, 1스푼을 넣으시고 이렇게 저어보세요. 저어보시면 그게 이렇게 걸쭉하게 되는지 아니면 너무 되직한가. 그래서 되면은 1스푼만 넣으시고 너무 조금 질다 생각하시면 거기다 2스푼을 넣으세요. 그러시고서는 부추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추는 우리나라에 부추 이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손쉽게 나오는 게 5가지인데 뭐 정력제다 해서 정부지 뭐 또 부추를 많이 먹으면 담을 폴짝 떠물 수 있는 기운이 생긴다 해서 월담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옛날에 혼자 사는 과부를 호라비가 보쌈하러 갈 때 기운이 어디 있겠어요. 담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부추를 며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이게 몸에 어디에 좋습니다 하고 잡수세요. 그러면 별로 안 잡숴요. 근데 이게 뭐 어디에 정말 좋다 뭐 이러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면 그게 막 중앙시장에 뭐 저기 그게 없어진대요 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부추가 항상 몸에 좋고 또 제일 잘 자라요. 구박을 해도 우리가 뒤다보지 않아도 그 부추같이 잘 자라는 게 없어요. 네, 씨만 그냥 씨도 뿌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부추 옛날에 있던데 이렇게 씨가 올라와 있으면요 그걸 이렇게 손으로 뜯어가지고 손으로 그 옆에를 파고 이렇게 그대로 묻어보세요. 그럼 좀 있으면 거기서 그냥 오글오글 이렇게 또 올라와요. 그렇게 부추가 잘 자라고 있으니까 부추를 좀 많이 심으세요. 집안에 어디에다 화분에다가 심으시고 그래서 항상 부추 몇 입씩 비다가 그거를 거기다 섞어서 이렇게 잡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자 쑥 끓이는 거 아시죠? 감자 이제 물을 팔팔 끓일 때 끓이시다가 감자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 하나 꺼내셔가지고 이렇게 저기
두부같이 이렇게 네모나게 1cm 1cm 네모나게 깍두기같이 깍둑 썰기를 해서 두시고, 그 다음에 도마도도 익은 거 따셔가지고서는 거기도 이제 깍둑 썰기 하고, 집안에 샐러드든 뭐 하여튼 양파든 뭐 나머지 냉장고 청소하는 거는 습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푹 익은 도마도 있으시면 그거는 마지막에 갈아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그 야채가 펄펄 끓고 있을 때 그걸 집어넣으세요. 그러면은 도마도 야채 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엉기고 싶으시면 그냥 잡숴도 되는데, 약간 습처럼 엉기고 싶으시면 우유 반 컵에다가 항상 1티스푼 밀가루나 아니면 콘스탄티, 그 콘스탄티가 아니고 보리 밀가루나 그냥 밀가루요. 네, 밀가루를 섞어주세요. 콘스탄티는 이게 걸쭉한 게 자체가 달라요, 습하고. 네, 그리고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밀가루나 아니면 통밀가루를 한 스푼을 넣으셔가지고 거품이 나도록 저어주신 다음에 불을 끄시고서는 쑥 한번 부으면서 저어주시면 걸쭉한 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 냉장고 청소하실 때 그렇게 해서 쓰시고, 이거는 없는 건데 제가 이제 저희 집이 하도 아이들이 많으니까 오징어 볶음을 좋아하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선교사님 키를 조금 오징어 볶음을 보통 했을 때 그냥 오징어 볶음만 하셔가지고 잡수는 데다가 그 감자 삶은 거를 이렇게 어슷어슷 썰어가지고 섞어서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감자에 그 오징어 국물이 배기가가지고 빨아들여가지고 이 감자 이렇게 오징어 우리가 볶음 해놓으면 국물이 생기잖아요. 근데 국물도 안 생기고 또 감자 건져 먹는 맛이 별다른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감자를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서 하시고, 아까 그 짜다가 말았는데 그 짜서 난 그 국물에 계란 넣고 부추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할 때는 거기다 좀 새우 같은 거 좀 넣으셔가지고 프라이팬에 부으신 다음에 두툼하게 부으시고, 그거를 불을 약하게 하신 다음에 뚜껑을 덮어두세요. 네, 그러면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익습니다. 그 감자기 때문에. 그러면 쫀득쫀득하니. 그러면 아이들 줄 때는 아침에 거기다가 뭐 치즈 한 장 얹어서 줘도 되고, 또 아빠하고 저희 먹을 때는 그냥 우리는 다 간이 다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잡수시면 아침에 아주 간단한, 우리 말하면 우리 한국식 전도 될 수 있고, 미국식으로 하면 피자도 될 수 있고, 감자 피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무슨 야채를 넣느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다 김 한 장도 넣어보세요. 그것도 좋아요. 맨 마지막에 위에다 김도 얹으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야채 같은 거를 넣어주시면 예쁜 컬러로 해서 우리가 맛있는, 버리지 않고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이 감자에 뭐가 들어있나 보니까 혈압 조절이 되고 콜레스테롤이 저하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감자를 많이 잡수셔야 합니다. 감자에 바이타민C가 많은데 얼만큼이냐면 우리가 하루에 바이타민C를 섭취하는 양이 감자 4개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감자 4개를 잡수면 바이타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답니다. 껍질째. 그리고 감자를 요리를 해도 이 감자에 붙어있는, 이 껍질에 붙어있는 영양가는, 바이타민은 70%는 남아있는데요. 다른 거는 요리하면은 많이 없어지는데 이거는 많이 남아있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감자를 사가지고 가셔서 맛있는 감자를 해 잡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